네, 뉴스인 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조국 법무장관으로 부르게 됩니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를 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청와대로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연 기자, 먼저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처럼 메시지를 발표하던데요. 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역대 장관 임명식 중 처음으로 대통령의 발언이 생중계됐습니다. 대통령은 먼저 오늘 임명식을 한 7명 중에 6명에 대해서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혁성이 강한 인물일수록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부인이 기소되면서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자신의 고민이 깊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원칙과 일관성이었다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지금 의혹만으로 장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임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이 깊은 고민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임명한 배경을 무엇이라고 박았나요? 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대선 때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로 내세웠던 것인데 지금까지 대통령과 함께 이 권력기관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장관직에 임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되는데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여러 가지 행동으로 수사에 대한 엄정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를 하면 되고 법무장관은 장관직을 수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에 국민을 좀 실망케 했던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고교 서열화 등 교육 분야 개혁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와 있고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개건교수, 이원희 변호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국 장관의 임기는 오늘 오전 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후 2시에 임명장이 수여가 됐는데요. 야당의 반발, 전국이 혼돈입니다.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임명장 조국 국무위원회가 5월 9일 대통령 문재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취재진들이 전해준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요. 임명과 그리고 철회 두 가지 버전으로 원고를 준비시켰다고 합니다. 상당히 밤새 본인이 직접 원고를 다듬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워낙 주말 사이에 장고가 길어지면서 기류의 변화가 있나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임명했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아마 고심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요일 날도 자정이 넘어까지 참모들하고 토론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도 계속 참모들하고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일요일까지도 일요일 저녁에 아마 최종적으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요일 저녁까지도 두 가지 버전, 지명 철회와 임명 두 가지 버전의 연설문을 만들도록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라는 게 참 진짜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보니까 조국 그 후보자만 바라보고 이번에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이후에 개혁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같이 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개혁이 지금 조국 후보자를 내림으로 인해서 문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가 꼭 마음에 들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조국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지금 지지층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모습을 보니까 조국 후보자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꼭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좀 더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명 철회를 했을 경우에 지지층이 이완되거나 분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부나 다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지층이 얼마나 떠받쳐주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지지층이 분열될 경우에 오히려 개혁 동력이 급속히 와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사실은 국민인데요. 이 나머지 절반에 대한 어떤 설득을 하게 될까요? 조국 장관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대통령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김 교수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정의와 공정, 다른 삶 때문에 기소가 됐는데 말이죠. 네, 저는 오히려 이러한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걱정이 커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온갖 의혹이 있었지만 본인에 대한 위법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피력한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렇다면 현행범에 있는 범죄자가 아닌 다음에 여러 가지 제기되어 있는 의혹만 가지고서는 아무도 낙마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을 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누구보다 공정과 정의, 평등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온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이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조국 후보자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게 얘기했던 잣대와 기준들이 그동안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보여줬던 삶과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목소리를 높였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 역시 후보자 시절에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 그리고 유감의 표현들을 하기도 했고요. 네. 더 나아가서 본인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현재 검찰에 기소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수사 상황 속에서 법무부 장관이 연루돼 있는 사건들을 얼마나 검찰이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수사할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대통령은 어쨌거나 임명 강행에 대한 카드를 선택했지만 앞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적 분열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이러한 문제가 더 커져나가게 되면 결국은 국가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 될까 봐 걱정과 우려를 표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권력 기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장관, 이제 임명장 주는 자리에는 배우자도 옆에 참석을 시켜왔는데요. 꽃다발 받아야 할 자리에 부인 정경심 교수는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이원희 변호사님, 이게 네. 어떤 사연일까요? 또 검찰 간부들도 일제히 불참했더라고요. 네, 지금 모습 자체가 사실 이 법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무에 관한한 부분을 통솔하는 법무부 장관이 취임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 법무부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장관이 취임됨으로 인해서 사실 그 산하 기관, 물론 이제 준사법기관으로 독립되어 있긴 하지만 검찰 역시도 법무부 장관의 취임에 대해서 당연히 축하 내지는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네. 모두가 아시다시피 검찰의 어떤 수사 방향이 바로 조국 현 장관 또는 그 배우자 정경심 네. 교수에까지도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 교수 스스로도 이 부분에서 주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네. 이것이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축하를 한다든지 동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검찰 역시도 사실상 인사를 이제 대부분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 역시도 검찰에서도 물론 법무부 장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의 관계가 있지만 네. 반대로
수사선상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제외됐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측근들이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보면 축하와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반대로 서로가 어색하고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자리도 되었었다라고 네. 하는 게 분석일 것 같습니다. 네. 윤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 대통령이 당초에 순방을 나가면서 이 좋은 사람 정쟁으로 뽑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국회의사 청문 절차에도 지금은 22번째 그대로 청문 보고서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고민, 이제 조국 장관 혹은 검찰 둘 중에 하나 운명의 갈림길에 선 듯한 느낌이에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대통령이 하신 그 담화 중에 네. 대통령의 고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고민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말도 했어요. 거기에는 지금 새 패널들께서 얘기하셨지만 네. 권력기관 개혁 또는 검찰 개혁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또 사법개혁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나 이제 사법개혁이라고 표현을 쓰자면 사실 이미 국회에 법안이 가 있는 공수처법, 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이나 아니면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관련 법들. 네. 단순히 그러니까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조금 더 분산시키는 그 범위를 좀 더 넘어서자는 것이죠. 네. 조국 장관은 오늘 취임사에서 검찰에 집중된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적절한 방식의 인사권과 감독 강화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찌됐든 본인이 해야 될 일을 그렇게 뭐 애둘러서 표현한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도 네. 있는 셈인데 자 이제 문제는 사실 국민들 마음은 착잡합니다. 이미 반대 여론이 더 높았고요. 네. 조국 장관을 임명 강행하면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더 높았던 게 현실이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아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가 얘기하셨듯이 지지층 결집된 지지층을 끌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였고 앞으로 남는 거는 그러면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 상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추스릴 것이냐 네. 또 하나 검찰 개혁이 과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로 오히려 더 남아있는 과제가 더 많다는 점에서 네, 제가 아까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장관이 바로 취임사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당초 청문회에서도 장관이 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과분한 혜택을 돌려주는 길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입장을 이야기했을지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고 오늘 취임하기까지 저로 인해 심려가 많으셨을 법무가족 여러분께 송구하고 또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둡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책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오늘 취임사에서는 어떤 것에 방점을 둔 것처럼 보이시던가요? 네, 취임사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들이 여러 군데 보이는데요. 첫째로는 제 허물과 책임을 책임 그리고 짊어지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과 관련되는 여러 의혹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자신을 딛고 올라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에 있어서는 검찰 개혁에 관한 의지를 밝히는 것. 그게 네. 이제 본인의 소임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권한을 앞으로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네.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가 좌지우지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독립성을 보장하되 법무부 장관한테 부여받은 권한들은 검찰 인사권을 행사한다거나 네. 아니면 검찰 조직에 있어서의 개혁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국회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돼 있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들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장관 조국 지금 새로운 임명장을 받고 법무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 부인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 청문회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젠 장관이 됐단 말이죠. 그게 제대로 될까요? 지금 부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오늘 윤석열 총장 출근 모습도 봤습니다만 번거지 모자를 쓰고 자신이 압수수색 당했던 그날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던 모습이 포착이 됐더라고요, 교수님. 네, 해당 학교의 CCTV에서 그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당일 새벽에 어떤 날이었냐 하면은 이 증권회사에 있는 실질적인 직원이 정경심 교수와 함께 그 학교를 찾아서 관련된 학교의 컴퓨터를 네. 가져갔다라고 했던 그 의혹이 불거졌던 그날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학교에 대한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입었던 옷과 드나들면서 또다시 옷과 복장 등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안에 있던 내부의 자료들을 빼내기 위한 증거인멸의 시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날짜는 9월 1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이 들어갔던 것은 그 다음 날인 9월 3일이었고요. 그렇다면 검찰이 압수수색이 들어가기 바로 이틀 전에 미리 학교에 가서 관련된 핵심 자료들을 빼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네. 바로 그 중간 사이에 있었던 9월 2일이 조국 장관이 스스로 언론에 셀프 검증을 하겠다라고 간담회를 요청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사모펀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 해외로 도피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동양대의 표창장 논란에 대해서 핵심 인물을 볼 수 있는 최성해 총장에게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걸고 여기 조국 장관까지 통화를 하게 되면서 위증에 대한 교사, 증거인멸에 대한 교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검찰은 나서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검찰이 수사를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여권을 앞다퉈서 공격을 하고 있으니 과연 이 문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고 난 조국 장관에 대한 일가로 줄어싸고 과연 엄정하고 공정한 네. 잣대로서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참모나 아니면은 국회의원의 옹호와 관련해서는 다시 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원희 변호사님, 네. 일단은 지금 15분, 10여 분 차이로요. 흰색 블라우스 반바지 차림이었다가 다시 또 번거지 모자를 쓰고 왔다 갔다 하는 두 번의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 PC 안에서 즉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PC 안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여러 개 발견됐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 이것이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이미 많은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네. 평가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PC상에서 사문서 위조가 의심되는 사안에 관련한 해당 권한을 가진, 여기선 총장이죠. 총장의 네. 도장 인형, 그 날인이 파일로 형태로 발견됐다는 점.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정 교수는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원본이 애시당초 없었던 것은 아닌가. 이것이 파일의 형태로만 어떤 표창장이 제작되었고 실제로 학교에서 원본의 형태로 이제 해당 이제 조국 장관의 딸이죠. 에게 네. 수여된 바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진술과 같이 맞물려 가면서 사실 이런 사건, 이런 류의 증거는 네. 이것 자체만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압수수색 전에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어떤 집무실을 드나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10분, 15분 차이로 복장이 바뀌었다는 부분도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이상하게 볼 지점입니다. 네. 이게 날이 바뀐 것도 아니고 오전, 오후도 아닌 바로 1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 차이로 복장이 바뀐다는 것 자체도 이상한 것인데 거기에 모자를 썼다. 마치 이것이 혹시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소위 말해 증거 인멸의 행위인가라고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것이
서류 뭉치들을 많이 반출해 나가는 행위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해 나가고 결과를 내겠지만 네. 현재 이 사실이 맞다면 CCTV가 나온 정황만 봐서는 증거 인멸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전혀 네. 이상한 것은 아니죠. 뒤이어 이제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총장님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했다는 주장을 최성해 총장이 했죠. 어쩌면 전화를 통해서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걸 부인했는데 이젠 장관이 돼버렸으니 최성해 총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환 평론가님. 그러니까 저는 참 뭐 이렇게 패널로서 나와서 방송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하니까요.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지금 최성해 총장과 관련되어 있는 발언도 저는 좀 의심이 듭니다.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요. 오늘 이제 최성해 총장이 지난 4일 지시를 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첫 기자 회견을 한 거죠.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근데 물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네. 전직 직원이 이미 퇴사 학교를 떠나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를 아직까지 조사를 해서 네. 뭔가 진상을 내놓기는 조금 이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는데요. 그러면 최성해 총장은 어떤 근거로 그동안에 위조를 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대학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면 대학 총장으로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하는데 최성해 총장 발언을 보면 책임의식을 저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저는 그래서 최성해 총장의 얘기에 약간 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둘째로는 정경심 교수가 지금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도 검찰의 압수수색 날짜를 몰라서 압수수색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데 네.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이 들어올 줄 알고 어떻게 미리 자료를 빼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전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합리적 의심으로 왜 그거 갖고 나갔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앞뒤 상황들을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PC를 가져갔다면서요.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러면은 직인이나 이전에 표창장 만든 것부터 먼저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도 안 지우고 지금 검찰이 다 압수수색 통해가지고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것도 얘기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의 의혹 제기를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것도 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 오히려 또 지금 현 시점에서 검찰이 PC 압수수색해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그 PC 안에 지금 뭐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 표창장 여러 개가 나왔다. 이거는 검찰밖에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깥으로 술술 취재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 의심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의심의 방향은 굉장히 다른 다각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찰이 흘린 게 아니냐 컬러 표창장을 박지원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그 또한 검찰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국 후보 측만 갖고 있는 것처럼 또 분석이 나왔죠. 윤석열 총장 그리고 동양대까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윤 의원님? 지금 보면은요. 살아있는 권력을 분명히 엄정하게 해달라라고 청와대에서 부탁은 했지만 이젠 검찰이 마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뜻의 발언을 했다라고 여당 의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아침에 홍익표 의원이 방송에 네. 나와서 했던 얘기죠. 지금 검찰의 행태, 청와대 행태, 양쪽이 서로 마주보면서 달리는 듯한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이미 네. 너무 세게 달려가고 있는 호랑이 등 위에 타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떨어지면 자기들도 지금 위험하다 이런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미 이제 검찰은 굉장히 결정적인 대목에서 지금 세 차례 네. 압수수색에 들어온 사실 또 최근에는 조국 청문회가 끝난 날 네. 배우자에 대한 기소 뭐 이런 것까지 보면 검찰이 이미 결과적이든 아니면 의도를 가졌든 네.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할 얘기 중에 장관은 장관으로서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네. 총장은 총장으로서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면 과거에는 청와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정 역할도 했다 이건데 지금 이제 일체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양쪽이 서로 지금 해법은 없는 것 같으나 네. 그러나 검찰은 검찰대로 지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뭐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말을 해줄 것 같아요. 네.
자, 이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요, 뭐 사본, 칼라 워낙 복잡하시죠. 당초 이분들도 동양대에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검찰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당시 생성된 자료들을 수집,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근무했던 교직원에 대한 사실관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서류들은 이미 검찰로 이관된 상태이고 당시 근무했던 교직원들도 지금은 퇴직한 상태에서 사실적, 물리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감각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장관 임명과 함께 여론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청와대로 달려갔다고 하는데 아직 영상이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지금 비상대기를 하면서요, 의원총회까지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국민을 기어이 지배하려 하는가라는 논평은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교수님? 일단 청와대 임명 강행에 대해서 강력 규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비단 자유한국당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등과의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되는 국정조사, 특검 등으로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좀 그리지 않을까 싶고 사실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게 된 제 첫 번째는 산호맹 사건을 비롯한 사모펀드 경제적 이익 등이 나왔지만 전국민적인 분노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은 결국 청년들이 들었던 촛불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이 문재인 정부의 배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직 전혀 납득하지 못하게 되는 청년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를 유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싫기 때문에 다시 자유한국당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자라고 했던 사람들의 위선과 배반이거든요.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적 과제, 시대 정신들을 어떻게 끌어갈 수 있는지를 자유한국당과 기타 야당들이 함께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 속에서 앞으로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끌고 갈지 아마 총체적인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